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건반사와 토끼 리영희. 비밀문서 사건이 났을 때 오웬 라티모어라는 미국 출신의 석학은 그것이 냉전 십자군의 사상적 표현이었던 50년대와 60년대 초기의 메카시즘의 논리적 결과라고 개탄했다. 메카시즘에 관한 설명을 새삼스럽게 할 필요는 없겠다. 요컨대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앙의 종교적 신앙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신념을 가질 수 있는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들이 반공이라는 단 한 가지의 가치 때문에 부정된 사상 통제의 선풍이다. 메카시즘과 메카시즘적 사고방식은 미국 정부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보고 주장할 수 있는 지적 정신을 뿌리부터 뽑아버렸다. 50년대의 유능하고 양심적인 관리학자 전문가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국외로 추방됐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침묵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사회 전반을 허위가 지배하게 되었다고 라티모어는 개탄한다. 메카시즘의 지적 풍토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 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사실 아닌 환상의 체면수를 걸어버린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적극적인 가치이고 원리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 속에 무한한 창조의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을 부인하기에 앞서 그것이 지니는 높은 이상과 능력을 긍정하는 사상이다. 메카시즘은 이토록 훌륭한 사상 체계를 무엇을 반대하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그토록 적극적 창조적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에게는 자동적으로 엄청난 공격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무엇을 반대하기 위한 부정적, 소극적, 보수적 사상으로 타락시키고 말았다. 그것은 끝없이 발전, 진보할 수 있는 인간, 특히 지성인을 위축시킴으로써 그 사회에서 지성인의 공헌을 박탈한 셈이다. 이것은 메카시즘의 생물인 국민 일반과 지식인만의 슬픔이 아니다. 국민과 지성인의 건전한 자유의 향유와 행사를 통해서만 발전되고 안정될 수 있는 사회에서 발전과 안정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지배자 자신의 피해가 아닐 수 없다. 지배자도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 속에 있고 그 사회의 성세는 바로 그 지배자의 성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냉전의식은 그 표현수단으로서 언어의 기능을 전제로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언어가 의식, 인식, 관념의 그릇인 이상 의식이 일그러지면 그 언어라는 그릇은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 일그러진 언어로 전달되는 사상은 일그러진 사상을 그 커뮤니케이션의 상대에게 재구성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사각형을 보고 삼각형이라고 주장하는 사상이 상대방에게 삼각형의 형상을 재구성케 하는 절차이다. 사각형을 놓고 삼각형의 또는 원을 놓고 직선의 관념을 국민에게 재구성케 하려는 의도는 현대 국가사회에서는 주로 통치자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일어난다. 그 좋은 예가 베트남 전쟁과 미국, 중국의 관계이다. 메카시즘의 열렬한 신봉자인 델레스는 그만두고라도 60년대 말 미국의 국무장관이던 러스커도 중국 대륙에는 정권이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그 인식을 미국 국민과 이른바 자유세계의 기본 관념으로 강요해왔다. 그러나 1971년 닉슨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용어로 이 어디까지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호칭하게 되고 그의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북경 방문을 간청하게 된 사태 변화에 우리 국민은 당황했다. 어디까지나 무인 것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나오고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나오고 극동의 평안이 4대국 보장하의 평안이 미중의 한반도 중립화안이 논의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중국인이 공물시켜서 하는 요술도 제주도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사실이 사실 그대로 표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상의 조건반사에서 벗어나자.
우리들의 인식론적 기능은 냉전 사상과 체제 속에서 조건 반사의 토끼가 되어버린 감이 있다. 예를 들면 중공이라는 용어는 적극적으로 기와 괴뢰, 피골상접, 야만, 무과학, 반란, 정권 타도, 침략, 호전 등 냉전 용어와 그것이 담고 있는 그와 같은 관념을 우리에게 일으켜왔다. 우리는 강요된 조건 반사의 토끼가 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는 어떤 객관적 사실이 교육되고 선전되고 세뇌된 대로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아니다. 진실로 문제인 것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믿어야 했고 어떤 사상에는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 용어를 사용하면 반드시 일정한 고정관념을 머릿속에 형성하게끔 우리들의 냉전 용어의 조건 반사 법칙에 충실한 토끼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고들 한다. 잠을 깨고 나면 세상이 변해 있다고들 한다. 그 잠은 생리적인 잠이기도 할 것이고 어쩌면 사상적, 지적, 이성적 잠인지도 모른다. 이런 잠을 자게 하는 자는 누군가는 따지기가 어렵다. 어쨌든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은 잠을 깨고 나서 세상이 변해 있다는 진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므로 그것도 사실이다. 한반도 주변에는 워싱턴, 북경, 동경 또는 베를린에서 일어나는 진동의 파동이 밀어닥치고 있다. 벌써 지난 몇 개월 사이에만도 몇 파의 진동이 한반도의 지각을 흔들었다. 저 멀리 수평선상에 아득히 주름살 같은 파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주름살처럼 분간도 할 수 없는 작은 파도가 우리의 시야 속에 들었을 때는 그 하나하나가 해일과 같은 폭발력을 가진 파도인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발밑에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세계라는 넓은 수평선 위로 시선을 옮겨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닥쳐오는 세계 정세의 파도 속에서 굳건히 현명하게 그리고 평화스럽게 우리 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제1의 과제는 사상의 조건 반사적 토끼가 되지 말아야 하는 일이겠다.